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다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선진화법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10년 전쯤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부수법안을 다음에 처리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원칙이 깨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탈당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당 김연아 의원의 질의에는 탈당을 하고 싶지 않다며 총리 취임 이후 탈당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들이 역대 최대 규모를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에서 대규모 채용 정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0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공공기관이 지난해보다 2,000명 이상 늘어난 25,653명을 신규 채용해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연구 인력, 에너지 및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람회는 취업 준비생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는 141개 공공기관이 참석했으며 4만 명 이상의 취업 준비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란 사태가 외환, 주식 시간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을 시장의 등락 변동으로 보고 상황의 진전을 좀 더 보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10원 이상 오른 1,170원대를 나타냈고 양 지수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환율이 오늘 10원 이상 올랐지만 어제와 그제는 떨어졌고 주식도 어제 올랐다가 오늘 빠지는 모습이라며 아직은 시장이 이란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상황과 관련해서는 금융 외환 시장, 수출, 유가, 해외 건설, 해운 물류 등 5개의 작업반을 구축해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 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과 관련해 사전 동의 심사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방통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전 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결론을 내리면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LG유플러스의 CJ헬로 비전 인수가 승인됐고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양사의 인수합병은 무난하게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룩소프트와 합작사를 설립합니다. LG전자와 룩소프트는 현지 시각 7일 미국 CES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양사는 LG전자의 웹 OS 오토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콕핏,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지능형 모빌리티를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 등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웹 OS 오토는 리눅스 기반의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커넥티드카에 특화된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회사는 이번 협약이 웹 OS 오토의 생태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한 가운데 스마트폰 부분의 선전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해 영업이익이 27조 7,100억 원, 연간 매출은 229조 5,200억 원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2018년 대비 영업이익은 52%, 매출은 5.8% 감소했습니다. 부분별 실적은 공시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 부문은 4분기 2조 5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분기보다는 줄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폴드 등 프리미엄 라인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해 이러한 실적이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란 상황과 관련해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올해 129억 원을 투입하고 벤처 중소 중견기업의 ICT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누계 관리재정 수지가 45조 6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입니다. 삼성전자와 하만이 공동 개발한 5세대 이동통신 차량용 통신장비가 BMW 전기차에 탑재됩니다.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